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비극적인 왕위 찬탈 사건, 바로 숙종에 의한 헌종의 강제 폐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000년이 넘은 시간 차이를 두고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단종 폐위 사건과 정확히 같은 구도로 반복되었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어린 왕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왕의 친척이 권력을 차지하며 왕실 내부의 파벌투쟁이 비극으로 끝나는 과정.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려시대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9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해는 고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고려의 왕은 선종이었습니다. 고려 중기의 왕이었는데 선종이 서거하면서 고려 왕실에는 큰 변화가 몰려오게 됩니다. 선종이 죽자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헌종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헌종은 즉위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몸도 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헌종의 모친인 사숙태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왕과 섭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공백은 곧 야심 있는 자들의 눈을 끌게 되었습니다. 선종이 죽은 후 고려 왕실 내에는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헌종의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오숙, 즉 5명의 아버지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오숙들은 모두 선종의 형제들입니다. 즉 현재의 왕인 헌종의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인이었고 각각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어린 헌종보다 훨씬 왕위에 더 적합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왕실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이들 오숙 중 누가 실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각 세력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최소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자이는 고려 귀족으로 현재의 왕 헌종의 어머니인 사숙태후의 오빠였습니다. 즉 헌종의 외삼촌이었던 것입니다. 이자이는 중추원사라는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추원은 군사와 정치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일하는 중추원사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자이는 이 위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자이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대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 원신공주와 선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한산후 왕균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재의 왕인 헌종을 제거하고 자신의 혈족인 한산후를 왕위에 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자이는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엄청난 양의 재화를 비축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뇌물을 주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또한 사병, 즉 자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는 한산후의 추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의미로 그가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자이의 야망이 드러나자 왕실의 다른 세력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계림공 왕희입니다. 왕희는 선종의 형제, 즉 헌종의 숙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희는 다른 왕실 세력들과 달리 매우 실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자이의 음모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혼란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희의 첫 번째 행동은 이자이의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왕희는 이자이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사병의 힘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희는 이자이가 아직 왕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왕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세력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자이의 세력에 균열을 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희는 한산후의 추대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왕위는 이자의의 세력을 분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수완과 책략을 통한 승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왕위의 움직임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1095년 10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위는 이제 왕실 내에서 확고한 실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인 헌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헌종은 제서를 내려 선의할 뜻을 드러냅니다. 선의란 왕이 자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헌종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실질적인 강제 폐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종은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헌종이 제서를 내려 선의할 때 근신 김덕균을 보내어 계림공 왕위를 종저에서 맞이하고 자신은 후궁으로 물러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헌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었고 계림공 왕위는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제15대 왕 숙종의 탄생 순간입니다. 헌종의 이후 삶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러난 헌종은 후궁으로 들어가 조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헌종은 왕위를 물러난 지 2년 뒤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종의 죽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것입니다. 단종은 폐위 후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7년을 더 살아가다가 결국 복위운동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헌종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헌종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역사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잃은 후 후궁에서의 삶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왕이 현재의 왕 숙종의 눈 아래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헌종의 시호가 2번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회상이라 했다가 나중에 예종 때 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헌종의 왕위 강탈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왕위를 차지한 왕이 즉 숙종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비정한 수단으로 왕위를 차지한 숙종은 과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답은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숙종은 고려 역사에서 중흥을 이룬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숙종은 왕위를 차지한 후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여러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숙종은 과거제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제는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제도였는데 숙종은 이를 통해 신진 관료들을 규모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 출신으로 기존의 귀족 세력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숙종은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방의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중앙의 왕권을 강하게 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의 정치 체제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또한 문화 발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자감을 확대하고 문인들을 후원하며 불교 정책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숙종 시대는 고려 문화의 발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종과 숙종의 사건은 약 360년 후 조선시대의 단종과 수양대군의 사건으로 정확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1450년 세종이 승하고 문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병약하여 2년 만에 승하자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헌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킵니다. 이는 왕위가 헌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구도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조선의 경우 더욱 비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된 후 7년 동안 더 살아가다가 결국 단종 복위를 위한 반란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었다는 죄명으로 사사됩니다. 이는 헌종이 2년 만에 자연사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왕의 즉위 그 자체가
왕실 내부 권력 투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필연적으로 섭정이나 보좌 세력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권력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야심 있는 자들이 이 공백을 메우려고 움직입니다. 왕실의 다른 세력, 즉 왕의 형제나 삼촌 같은 인물들이 왕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인이고 더욱 능력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종은 총명한 아우가 5명이나 있었는데도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였으므로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 이는 선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능력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도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숙종의 통치가 실제로 고려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승자는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종과 숙종의 사건은 고려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고려 전기의 왕실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한반도의 통일 국가였고 건국한 지 이미 200년이 넘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려의 왕실이 여전히 매우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위의 계승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의 야망과 권력 투쟁이 왕실을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헌종과 숙종의 왕위 찬탈 사건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반복되는 비극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 그리고 그 왕의 친척들로 인한 권력 투쟁. 이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군주제 국가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현상입니다. 하지만 숙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도 줍니다. 비정한 수단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그 이후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헌종과 숙종의 왕위 찬탈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